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방안을 통해 가지고 또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서 미국의 크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전쟁, 그리고 좀 좁혀서 보면은 한반도, 북한에 대한 요리,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챕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정을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어지는 흐름을 네. 만약에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미국의 전략 목표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마비시키는 거죠. 중국 마비. 그게 가장 큰 빅 메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연계된 게 평양, 핵을 가진 평양을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교살하는. 목졸라 주의기. 뭐 그렇게 정리를 해야 사태가 정확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정리하자면은 중국 무력화 플러스 김가 사교 교살. 그렇죠. 예. 이 정도 큰 명제면 예, 이게 이제 미국의 궁극적 전략이다. 예, 예. 궁극적 전략적 목표다. 예, 예. 이 정도 큰 그림을 영어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Paralyzing China. 그렇죠. Paralyzing China, Strangling Kim Cult. 오케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논문 하나 나왔습니다. 아, 예. 예, 뭐 어디 쓰시면 어디 폰인 더 페이지에 쓸까요? 예, 쓰세요. 쓰시면 영어가 짧아서. 불어로 써서 보내. 그래요. 쓰시면은 저 좀 인용 좀 해줘요. 아, 이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근거를 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중국 무력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그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좀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 9월 25일 날 작년 네네.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아마 미국 대통령이 예. 미국의 국가 전략 혹은 세계와 관련된 그렇게 선명한 연설을 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네. 대부분 다 뭐 대사가 가든지 아니면 국무장관이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가장 공격적이고 선명한 그 내용을 날렸어요. 네네.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소위 주권 체제에 대한 도전국이다. 네네. 두 번째, 무역은 경제 침략이다. 중국의 무역 정책은 경제 침략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펙은 시커먼 석유 가지고 날뛰었고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전보장까지 해줬는데 석유가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라 세계를 분열시켰다. 이것도 중국이 들어오면서 했다는 걸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원 가지고 사회주의 하면서 인민들을 괴롭히는 베네수엘라 같은 자원 사회주의 never admitted. 절대 허용될 수가 없다. 네네. 그 이제 그것은 뭐 지금 차베서나 그 이란, 네네. 뭐 이란은 또 이제 종교적인 거지만은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셰일 혁명을 했다. 세계사에 미국은 번영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펜스 부통령이 그렇죠. 한 20일쯤 뒤에 중국에 집중해서 네네. 중국의 이 도발을 왜 마비시키고 변경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상세하고 전략적인 그 미국의 의도를 국가 전략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 펜스 연설에 대해서 예, 그 후에 몇 달 지나서 그 헤리티지 재단을 만든 필러가 왔을 때 미국의 입장은 펜스의 10월 4일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간단히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뭐죠?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는 중국의 세계 경제, 글로벌 마케트에 나와 있는 중국의 활동이 단순히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이거는 세계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경제 침략적 정책이다라고 Economic aggression. aggression이라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이 말하자면은 중국이 개방해서
세계 시장에서 개방해서 성장을 미국이 지원을 했는데 네네. 그것의 전제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은 체제가 서서히 시간을 갖고 자유화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진핑에 들어서 이게 역전이 돼서 거꾸로 갔다. 반동을 하고 있다. 세상을 말하자면 디지털 토탈리타리아니즘. 그 표현은 우리가 썼지만은 말하자면은 동물농장 오웰리안 동물농장이라고 빅브라더의 망상인지 몽상인지 야심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러면 세상은 무질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사실은 역사의 종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중국이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이 되고 특히 네. 신장 위구르에 예.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신장 사람들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하자면 노멀한 상태에서 감옥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전부 표식을 달아가지고 감시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동물농장 사례를 그걸 들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론은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동아시아의 자유화라고 하는 가장 큰 문명적인 미션하고 연관이 된다라는 걸 암시를 했어요. 예. 읽어냈네야죠. 그때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은 이 미국을 비롯한 이쪽 자유세계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 정치 공작을 한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침투와 정치 공작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그러니까 경제적 침략, 그 다음에 진주 목걸이 같은 이런 주권에 대한 침략, 그 다음에 타국에 대한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중국 국내적으로 동물농장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국력을 전체를 동원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ll of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의 힘 전체를 동원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그 트럼프 진영의 다른 사람들은 그 단어를 all of state, 국력 전체를 동원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만둘 수 없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 그 독립선언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 독립선언서의 풀 번역은 우남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선언서라 그러면 앞에 뭐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 서문만 기억하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는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왜 영국 왕에 대해서 투쟁해야 되는가를 조목조목 수십 개를 밝혀요. 그래요. 지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펜스 연설을 보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왜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조목조목 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조목조목. 선전포고문이죠. 그래서 이거 살벌한 건데 그 생각이 좀 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그 다음에 기술 타격, 그 다음에 유학 입학 제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홍콩이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죠. 100만의 운집이 결코 미국과 무관한 펜스 연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죠. 공작은 아니더라도 나는 공작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홍콩 사람들이 아니까 차제에 중국 그 중앙정부에 대해서 들이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새 이제 공공연하게 분리 독립을 주장하잖아요, 홍콩 사람들이. 왜냐하면 6.4 30주년 아닙니까? 천안문 30주년. 천안문 6월 4일. 6월 4일 30주년인데 네네. 그때 사실은 6.4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등소평이가 안 죽였습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참 이름 없는 민초들이죠. 농민공. 그 다음에 일부 조금 이제 도시 지역의 청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었고 대개 그 운동을 주도했던 주로 조자양이 후원을 했던 그 교수들이나 혹은 학생 특히 그 유명한 그 길을 흔들었던 왕단 그 친구는 나와가지고 미국과 대만을 홍콩 이 세 가지 근거를 해서 소위 끊임없는 6.4 사태를 기점으로 한 중국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반공산당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왕단은. 있고 지속해왔고 미미했지만
네.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 사람들 그늘에 가려 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한 지금까지 서바이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지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물론 중국의 네네. 많은 객가 네. 기업가들 예. 뒤로 지원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객가라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을 만든 것도 객가고, 객가고 또 중국 민주화를 하고 있는 것도 객가죠. 객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남방 쪽에 살고 남방 쪽에 있는 중국인들 출신의 굉장히 네, 그 중에 또 밖으로 나와 있는 상업적이고 또 똑똑하죠? 결속력이 강하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대만도 네네. 지금 이제 이 독립파들 대만 이 민진당이다 이렇게 해서 네. 사실은 중국이 이 국민당 출신 친중 인사를 내세우려 그러다가 지금 거의 철회된 상태고 또 네, 데리고 데리고 그다음에 그 독립 요구가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식 이건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렇게 포섭을 하고 그다음에 홍콩을 반환을 받고 할 때 내세운 게 이제 허울 좋은 일국양제. 그러니까 One China Two Systems.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네. 뭐 공존할 수 있고 수렴될 수 있고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원주의하고 전체주의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 먹는 독을 그러니까 못 먹을 걸 독을 먹은 거예요. 홍콩을 반환받은 거나 타이완을 완차이나라고 고집한 거는 못 먹을 거를 독이야 사실은. 이게 중국의 시스템 못 견딜 거라고 이제. 그 지금 뭐 우리도 그런 걸 보잖아요. 처음부터 선을 걷으면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예예. 아직까지 국력이 안 되지만 미국까지도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돼요. 스탈린이 그랬고 스탈린은 뭐 밖으로는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그렇게 했죠. 라틴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중국 시진핑도 지금 인근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이 말하자면 그거는 전혀 국가는 장악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게 소련의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국양제 그러니까 One China Two Systems가 이번 홍콩 그리고 이제 그의 영향을 받은 대만 이 움직임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586 문재인 정부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 헌법 개정하면서 뭐 그러니까 뭐 남북한의 뭐 연방 비슷한 방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뭐 안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하려고 마지막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의 밥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의 경제적인 성적표 그 다음에 김정은 발악이 맹목적인 뭐 온갖 일들이 목한 뭐 놓고 기승이 아니라 목선 뭐 통과 사건 뭐든 뭐 지금 하여튼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기본 상식으로는 통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몇 가지 뭐 위장쇼로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니까 요새 이제 중국 경제가 완전히 급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투 기업들 FDI라고 보통 표현하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탈주국 현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가 유입이 급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제조업 기지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계 생산성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국영기업이 더 이제 말하자면은 대기업화한 것 같이 보였는데 정시도 올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영도 아니고 군인 혹은 범털들 소위 과도적 특권 계층의 준사유화가 돼 있고 국가의 힘으로 국영으로 보이는
말하자면은 사적 그 예, 지배 기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뭐 혈족적인 오너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계 생산성이 자꾸 하락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제 성장이 안 올라가요. 인플레만 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한 현상들이거든. 10년 전만 시진핑 정만 하더라도 되게 모든 국가의 기업인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중국이 우길성천한 용인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상당한 또 그 두려움도 갖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뭐 이른바 우파 성향, 보수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로 갈수록 민초 쪽에 가면 안 그런데 중국은 떠오르는 해고 미국은 지는 해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청말에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죠. 중국. 그렇죠. 중국에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종이 알았더니 호랑이 혹은 턱 쳐보니까 혹은 잠자는 사자. 잠자는 사자가 종이 호랑이들. 지금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지. 중국은 사실은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지금 현대 문명의 기준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소위 내부 식민지, 즉 자국의 국민을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같이 만들어서 저임금을 짜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마음대로 환율을 평가절하해서 싸게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세계 자본 말하자면은 글로벌 기업의 FDI였습니다. 네. 외국인 직접 투자. 그 다음에 그 FDI가 들어오면 달러가 들어오면은 미국 국채도 사고 그 다음에 중국 그 은행에 말하자면은 신용도 높이고 발권도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사실은 아직까지 저임금의 유인 때문에 중국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스톱되거나 하면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있던 기업들조차도 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인 탈주는 아닌데 아주 중기적인 한 5, 6년 지나면 전부 나갈 채비를 다 마쳤고 그게 겁이 나니까 리커창 총리가 글로벌 기업들 다 모아놓고 제발 나가지 마. 우리 잘해줄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중국은 삼성, 현대 그 북경에 간판들 선전 꼭 롯데마트 저기 부수듯이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용역인지 깡패인지 아니면 공안인지 모르겠지만은 끌어내려 가지고 와장창 부수고 그런 야비한 그 말하자면은 스스로 전능한 국가가 스스로의 신뢰를 국제적인 말하자면은 뭐 신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깡패라고 하는 거 하고 그래도 공산당이지만은 책임 있게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기업이 거기서 있겠습니까? 만정 떨어지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의 기본 전략이 중국 무력화, paralyzing China, 그리고 strangling Kim Cult, 북한 김일성 영생교 교살 여기에 결국은 미국의 궁극적 전략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쭙었는데 이런 거를 정리를 해보면 중국 무력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급변 사태 났을 때 어느 이 시점에 이 순간에 그러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입 못해요. 개입 못해요? 진짜로? 개입 못해요. 대신에 뭐 여론전 하려고 그러고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국내적으로 국내적으로 요번에 저기 트위트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랬으면은 중국 저기 그 북부 군구가 아주 부산하게 움직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한 며칠 지나가지고 왕이가 우리도 G10에서 너희 편 들어줬어. 들어줬어. 뭐 그런 변명 비슷한 걸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시진핑이가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거 한 서너 달만 더 지나면 올해 연말쯤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완전 무력화 개입 의지가 완전히 꺾이겠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혹은 세계 전략에 가장 중요한 노선을 천명하고 난 뒤에 지금 한 반년 지났어요. 1년 그렇죠. 1년 반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중 전쟁, 무역 전쟁 시작된 지가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8개월 좀 지났죠. 왜냐면 7월 1일부터 발효했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첫
그 관세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사를 하는데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한 거는 첫 미중 전쟁을 하고 조치를 예고한 게 작년 5월 18일인가 예.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그리고 얼마 안 돼. 그거 하면서 6월 예.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잡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예. 뭐 그 그거 가지고 싱크대 뭐 있죠. 그거 가지고 뭐 국내에서는 뭐 우리 지방 선거를 아주 방해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 뭐 이런. 나중에 그 얘기 좀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중국 무력화는 이미 어떤 단계를 지났고 이게 특히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급변 사태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냐. 이건 이미 그 단계 지난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력화 정도는 앞으로 몇 개월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질 거다. 라는 게 이제 중국 무력화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이제 교사를 하는데 교사에 대해서. 교사인데 어떻게 보여요? 그게 내가 두 가지 좀 예. 아주 특이하게 본 게 예. 뭐 싱가포르 회담 이번에 트위터 콜링도 그렇고 트위터로 이제 김정은이 물 트럼프가 계속 아주 극적으로 짧게 틈을 타서 김정은이를 직접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은 아직도 아무 어떤 신문이나 어떤 자기들 참모들한테도 예. 그때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는가가 안 나와요. 추정만 있을 뿐이지. 예. 그게 아주 독특한 그건데 예. 이게 왜 우선 이제 그 지금 트위터 해가지고 만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트위터 호출 사건. 호출 사건. 그러니까 뭐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없었던 거야. 이건 트위터 호출 사건이에요. 근데 트위터 호출 사건에 대해서 편의적인 오해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당이 뭐 야당으로서 이 저러이 찬스를 내용을 파악이 못하니까 아무런 뭐 코멘트도 없었어요. 뭐 그냥 문재인이는 그냥 소외됐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재인의 측근인 조국은 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예. 뭐죠? 사실상의 종전 선언했다 뭐 이런 지름 맘대로 환상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그냥 예. 아니 종전 선언일지 몰라. 뭐냐면 이미 김정은의 투쟁 의지가 다 꺾였어.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보니까 이번 트위터 호출 사건은 굉장히 전격적으로 잘 계산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노이 회담이 좀 약발이 좀 떨어질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빈틈을 파고드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예, 대해서 바로 이제 말하는 박살을 내는 건데. 중국은 어떤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가 예. 갔잖아요. 14년 만에 그 뭐 예. 김정은이 뭐 별로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는데 뭐 저 이상한 사설 쓰고 뭐 사설에 기고문 노동신문 일면통으로 참 천하 나보고 써달라고 좀 부탁 좀 하세요. 천하 최대 황제가 된 사람이 그런 정도의 그리고 거기 신전 배하라고. 예. 김일성 형생교 신전. 그러니까 참 금성 천연이 신전 말이 배하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방문해서 어떤 효과를 기르는데 이거를 트위터 호출 사건으로 완전히 그 뒷맛을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죠. 우리같이 험하게 말하면 뒷맛이 똥맛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시진핑 방북의 뒷맛이 똥맛이 된 거예요. 똥맛을 만들어 버렸죠. 예, 요번 트위터 호출 사건 두 번째. 그리고 저기 G20 때 시진핑하고 아마 트럼프 만났을 때 시진핑이 또 굉장히 단독 회담을 틈타서 평양의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한 예. 제재 완화를 강력히 앙청을 했는지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재 완화를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도 조금 그냥 평상을 할까요? 예. 야, 개소리 말아라. 개소리 말아라. 아니 백모랑 같이 놀시면서 이게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네가 아무리 우리하고 지금 뭐 힘고지하고 싸운다고 그래서 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트럼프가 그 메시지 준 거죠, 시진핑한테. 그다음에 우리도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이 외무성 통전부가 아니라 예. 북한 외무성의 그 국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얼마나 권정근이? 권정근이한테 예. 문재인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예, 그리고
그때 우리 정부는 그 한 2, 3주 전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될 것이다 막 흘렸잖아요. 예. 응?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협의한 적 없어. 예. 네 할 일은 좀 제대로 해.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정부 문재인의 그 오매불망 소원은 평양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예. 그걸 가지고 그 평양의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예. 신용 떨어진 김정은이한테 뭘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김현철이가 사실은 김현철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강성 친북이라며? 그러니까 강성 친북은 당연한 거고 예. 조금 그 행동이 좀 과격해요. 막무가내고. 이상한 데가 있고. 아니 이상하다라는 건 이게 성정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저는 이상한 것 같던데. 하여튼 명예훼손 아니야 이거. 하여튼, 공인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 하여튼 예. 강성 친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만한 건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방미 해프닝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또 이상한 요번에 했던 미국 정계에 들어간 앤디 김이 뉴저지 한인계 그 사람 또라이야. 또라이죠. 그 또라이야. 누구지? 이상한 사람들이랑 손잡고서 사람이랑 손잡고 단 둘이서 트럼프한테 그렇죠. 그 북한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 취해야 된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앤디 키미즈도 했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고 미국 정계에 들어가서 의회에 가서 의원들 만나려고 그걸 그랬는데 어필할 수 있는 무슨 발상이 날 수 있겠어요? 앤디 킴 말고 단 2명만 나왔어요. 앤디 킴이 콜한 거죠. 내가 총대 맬 테니까 와서 시위 좀 해라. 그게 단 2명이 자리 때문에 온 사람들이 하원 그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둘만 나왔어요. 앤디 킴 말고. 대한민국 국회로 착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망신하고 왔지 이거. 개성공단 열어보겠다 그랬다가. 제대로 된 라비스트를 고용하는 게 낫지. 그때 하원 쪽에 나온 사람들이 다 민주당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개성공단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큰 그림 속에 있는 거라서 이거 함부로 풀면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개성공단 풀어달라고 간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정은이하고 쉐쉐쉐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바로 그냥 레짐 체인지 해.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제대로 걸어가지고 압력을 줘. 경제나 군사적인 제재만 할 뿐만 아니라 인권 폭탄 터뜨려. 이런 게 민주당인데 지금 노예 노동이 자명한 개성공단을 열어주라고 데리고 가서 지금 허접스런 말하자면 장난을 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약을 하자면 이번 트럼프가 이제 그 트위터 호출 사건은 문재인과 시진핑 쪽에 하노이 갉아먹기. 하노이 때 이제 미국이 판을 깬 그걸 다시 어떻게 다시 뒤집으려고 하노이 뒤집기 하려는 꼼수 부리는 거에다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